안녕하세요. 낭독중독의 제제입니다. 팟캐스트로 낭독중독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로도 함께 영상 콘텐츠를 종종 올려볼까 하는데요. 유튜브로 만나볼 첫 번째 책은 이인 작가님의 남자, 여자를 읽다. 여자를 이해하기 위한 남자의 지적 분투기라는 재미있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압축적이고 굉장히 많은 지식과 자료 내용 그리고 취재한 내용들이 정보의 양에 좀 압도되기도 하고, 사실 남자와 여자가 참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대 성별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오히려 더 어려운 일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도전이자 시도 같은 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낭독으로 만나보고요. 다음 화에서는 작가님 직접 모시고 그리고 독자 게스트들과 함께 더 심화된 북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의 신데렐라 환상은 통시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여태껏 여성은 사회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다. 여자들의 인생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보다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좌우되었다. 인연을 맺은 남자의 업적이 곧 자신의 가치로 평가됐으므로 여자들은 더 능력 있는 남자를 원했고 그 남자와 자신을 동일시했다.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의 대표작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인형의 집 주인공 노라는 남편이 은행 총재라는 지위를 얻자 무지무지 즐거워한다. 실제로는 남편의 권력 증대인데 노라는 남편과 자신을 결부시키면서 자신의 권력이 증가한 것처럼 느낀다. 노라처럼 자기 남자의 능력이 곧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다. 반면에 남자 가운데 자기 여자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인식하는 남자는 흔치 않다. 그동안 인류 사회는 여자들이 사랑에 강제로 집착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였다. 여성의 인생은 사랑이라고 발자크는 선언했고, 독일의 작가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도 사랑이 삶의 전부라고 외쳤다. 왜 그러할까? 그건 여성이 사랑을 통해서만 권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가부장제는 여성의 활동 반경을 제약시켰다. 여성은 사랑의 영역에서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여성에게 허락된 건 남자와의 관계뿐이었으므로 사랑이 전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힘과 재능을 발휘할 선택지가 사랑밖에 없을 때 사랑의 모든 걸 내던지지 않을 수 없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여성이 남자에게 기대어 행복을 기대하도록 만드는 성차별 구조를 배경으로 빚어진 것이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성차별 구조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욕망의 발현이고, 전 세계에서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통용되었다는 건 그 어디든 여성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는데 불리한 사회였다는 사실을 들통낸다. 세상이 민주화되면서 요즘 여자들은 과거처럼 백마 타고 왕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기마술을 배우고 있다. 남자 잘 만나 호강하려는 욕망은 요즘 여자들 사이에서 비판되고 성찰되는 과정에 있다. 물론 과거만큼 집착하지는 않더라도 사랑을 통한 신분 상승이라는 선택지를 굳이 제거하고 싶지 않은 여자들이 다수일 것이다. 어떤 남자가 좋은데 그 남자가 뛰어난 배경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구태여 마다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변화는 분명하다. 이전에는 지위와 조건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남자의 인격과 궁합에 초점을 맞춘다. 요즘 남자들이 바라는 여성상도 그저 자신만을 바라보는 어여쁜 여자가 아니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여자를 원한다. 성평등 사회는 연애관의 변화와 맞물린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묘한 죄책감을 안겨주는데 성별에 따라 양상이 살짝 다를 수 있다. 아들은 엄마의 고생에 고마움과 함께 미안함을 느끼지만 막상 그 부채를 자신이 갚지 않고 자신의 아내에게 짊어지우려 한다는 풍문이 떠돈다.
그동안 불효자였던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효자로 변한다는 우스개가 회자된다. 딸은 자신이 엄마에 대한 빚을 갚아야 한다는 압박과 아울러 자신을 엄마로부터 분리하지 못한 채 엄마의 욕망을 대리 실현하는 태도를 보인다. 요즘 여자들은 성평등의 수혜를 입었다. 부모들은 딸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키웠다. 그런데 어머니의 요구 뒤엔 나처럼 살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살라는 당부와 아울러 너가 아니면 나는 보상받을 수 없고 결국 너를 위해 내가 희생했다는 은밀한 질타가 숨어있다. 앞시대 여성은 딸의 공부에 대리만족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못 배운 한이 말끔히 해소되는 건 아니다. 어머니는 삶의 불만족을 딸에게 투사하기 십상이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보답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딸을 원망한다. 어머니의 복잡한 감정 흐름까지 속속들이 읽어내는 딸은 갚을 수 없는 부채에 절망한다. 많은 딸들의 가슴 속에는 엄마처럼 살기 싫다는 앙금과 엄마처럼 살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이 응어리져 있다. 엄마와 반대가 되려고 노력하더라도 엄마가 살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자괴감에 시달리는 여자들도 많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기질뿐만 아니라 여성을 둘러싼 사회 구조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기 때문이다. 거달 언어는 생각하는 여성을 일탈한 존재로 지목하고 사랑을 철회하는 것이 역사 내내 여성의 지적 작업을 저해하는 수단이었다고 분석한다. 역사 속에서 많은 여자들이 남성과의 의사소통, 인정, 그리고 사랑이 단절될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는 더 공부해서 현명해지는 과정을 포기했고 남자들이 원하는 지식 수준에 머무르면서 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인간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남자는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랑받을 확률이 커진다. 이에 반해 여자들은 정비례하지 않는다. 결혼정보회사의 등급표는 공부를 열심히 한 여자들을 허탈하게 만든다. 더 나은 지성을 갖춘 여성이 결혼시장에서 모종의 이익을 본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미국의 심리학자 낸시 에트코프는 지적한다. 미국의 위스콘신주에서 10,000명이 넘는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했더니 결혼한 적이 있는 여자들의 지능보다 결혼한 적이 없는 여자들의 지능이 상당히 높다고 밝혀졌다. 곁에 있는 여자의 외모에 따라 남자들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세속의 시선이 있다. 여자들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자기 외모가 곧 남자의 가치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자신을 가꾸는 것이다. 2명의 사회심리학자가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대중은 매력 있는 여자를 옆에 둔 남자가 더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지적이며 호감이 간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외모가 멋진 남자를 옆에 둔 여자는 더 똑똑해 보이거나 자신감이 느껴진다거나 호감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미국의 인류학자 존 마셜 타운샌드는 고수입의 직업을 가진 사람부터 저임금을 받는 직종의 사람들까지 다양한 외모가 포함된 남녀의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차 한잔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성관계를 맺거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 질문했다. 여자들은 지위가 높은 직종의 매력 없는 외모의 남자와 낮은 지위의 멋지게 생긴 남자에게 같은 등급의 평가를 주었다. 남성은 지위가 외모를 상쇄한 것이다. 반면에 남자들은 여성의 외모에 끌리지 않으면 그녀의 지위나 직업이 어떠하건 별로 선호하지 않았다. 여자는 성취를 얻더라도 남자와 동등한 평가를 받지 못하기 일쑤다. 20세기 가장 유명한 짝으로 알려진 장폴 사르트르와 시몬 드 보부아르는 각기 다른 노후를 맞았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 여인들이 쫓아다녔던 사르트르와 달리 보부아르에게는 딴판의 노년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부아르는 두 남자와의 사랑이 끝난 뒤 더 이상 어떤 남자도 자신을 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쓸쓸해했다. 어른으로서 대접도 달랐다. 서구에서 68혁명이 일어났을 때 젊은이들은 사르트르를 신탁처럼 여기며 의견을 구했지만 보부아르의 견해는 들을 생각조차 없었다.
어른이라고 일컬어지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나이든 남성이다. 여성은 학식이 깊어도 어른으로서 발언권을 갖지 못한다. 소크라테스는 추남으로 유명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렬히 사랑받았다. 그의 뛰어난 지성과 정신세계가 그의 외모를 극복한 것이다. 이와 달리 여성 가운데 자신의 외모에도 불구하고 지적 성취를 통해 열렬히 사랑을 받은 예는 흔하지 않다. 여자가 공부에서 능력을 펼치더라도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면 이들의 노력은 대부분 불가피한 인생으로 멸시당한다고 미학연구가 김주현은 설명한다. 학업 성취를 위한 여자의 노력은 외모가 받쳐주지 않는 자의 발버둥처럼 낮잡아지고 예쁘지 않으니 악착같이 공부한다는 험담을 듣게 된다. 미국의 작가 나오미 울프는 여성이 아름다우면 지성이 없고 지성이 있으면 아름답지 않다는 세상의 정형화를 지적했다. 능력을 키우되 외모도 가꿔야 한다는 요구는 여자들을 버겁게 만든다. 예쁜 여자는 머리가 비었다는 속설과 예쁘지 않은 여자들이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편견은 여성을 곤혹스럽고 난처하게 만든다. 아름다움이 여성의 권력이라고 어린 시절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들의 마음은 황금세장이 된 몸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그 감옥을 치장하고자 노력했다고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는 논평했다. 요즘엔 잘 꾸미면서도 높은 성취도를 얻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자신이 할 일을 성실히 하면서도 단장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공력과 돈을 들이기 때문에 일상이 피곤하고 주머니 사정이 쪼들릴 수밖에 없다. 아이라도 있다면 여성은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어야 한다. 직장인의 기상시간을 조사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대부분 이르다. 요즘 남자들은 여자의 능력을 중요한 조건으로 염두에 두지만 그럼에도 외모를 첫째가는 조건으로 꼽는다. 남자들이 워낙 외모를 중시하니까 여자들은 고생하며 자기 길을 열어내기보다는 외모 잘 가꿨다가 남자 잘 만나 편안히 사는 길에 때때로 현혹되기도 한다. 가부장제에서는 남자의 지위가 곧 여자의 위치가 되었는데 현대에 와서도 과거의 잔재가 깔끔히 털어내지지는 않았다. 여전히 일부 여자들은 남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욕망한다. 여자들끼리 오랜만에 만나 신상 정보를 교환할 때 남편 직업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창시절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던 친구가 남편 덕에 사모님 소리를 듣는 걸 보면서 분노와 부러움에 휩싸였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메아리 친다. 학교마다 공부보다는 자신의 여성성을 가꿔서 서열 우위를 점하려는 여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세상은 공부 잘하는 여자보다 예쁜 여자를 더 높게 평가한다는 걸 일찌감치 파악하고 그들은 외모 꾸미기에 엄청난 투자를 시작한다. 자신의 외모를 뽐내면서 학업 성적이 높은 여자들이 매력 없다고 야유한다.